창피하게도 이거 조금 내야 요 일회용으로 어떻게 좀 오른쪽으로 가세요. 조금 더 가세요. 조금 더 가세요. 이쪽으로. 좀 튼튼하게 생겼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조정위원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안정동을 줬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여러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 당시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활동을 하는 환경운동가, 학자 및 종교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거의 확실한 의혹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아울러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많은 반대, 특히 학교와 시민단체의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업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소모된 망국적인 사업입니다. 그것은 오직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환경운동가, 학자, 양심적인 학자, 비판 언어를 탄압하고서야 가능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그 기간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처벌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부의 확고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확실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말씀은 오늘 참석자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내려오셔. 이게 가운데로 오시라니까요. 발언하실 때는 가운데로 가셔야 됩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신재조가입니다. 제가 고발 취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분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과 민변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하천학회 그리고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은 검찰의 국정원의 민간사찰 관련한 내용의 고발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국정원의 문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4대강 사업의 반대단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핵심 인물에 대한 신원자료 및 개인자료 수집, 그리고 전담 관리, 반대 교수 동향 수집 및 연구 용역 감사 추진 등의 치밀한 사찰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KBS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사찰 내용만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후원금 모금 차단, 일탈 사례 발굴, 지역 찬성 여론 홍보, 그리고 체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전담관 지정을 통한 관리, 투쟁계 사전 파악, 내부 갈등 유도, 핵심 인물 활동 파악, 종단 고위층 설득, 국고 보조금 지원 중단, 규탄 집회 개최, 개인 비리 언론 보도 추진 등을 상세히 기획하고 또 청와대 고위급 관료들에게 보고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형식적인 한 장짜리 문서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사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회신한 문건은 2010년까지만 확인이 되지만 2012년에 국가정보원이 기업들의 돈을 받아서 환경정보평가원을 통해 발간한 4대강 국책사업 반대 인사 임명사전을 보면 그 이후에 입법부에 올랐던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활동해왔던 교수들에 대한 명단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후에 된 활동도 민간 사찰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또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나 운동가들은 박근혜 정부까지도 사찰이 이어지는 것을 체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황만 이야기해왔는데 실제로 사찰 물건이 확인된 이상 그 이후에 사찰이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찰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늘은 그 사찰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후에 이제 국정원에서 환경정보평가원을 통해서 발간한 임명사정의 주요 행위자로 기록된 여러 당사자들을 모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환경 문제 관심을 가진 지 42년이 됐습니다. 한평생 환경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목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많은 형태의 압박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부산영화제에 참석을 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훈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흐르는 물을 막아서 더 맑아진 역사가 없다. 그건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겠다고 얘기해서 그 며칠 후에 고대 박승중 교수가 와서 똑같은 제안을 했지만 제가 이런 제안에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경에 제가 잘 아는 박교동 국회 당시 사무총장이 한나라당이 형을 4대강 사업 반대 왕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형 몸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8일 제가 보건총리를 비롯해서 각계 인사들과 함께 유럽의 기후변화 현장 조사를 가는데 뉴스를 통해서 환경운동 연합이 압수수색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보건 전 총리께서 일개 시민단체 특수부가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운동, 환경재단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특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들었지만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이명박 후보 때 안국포럼에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이명박 후보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요새 문국현 후보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게 최열 대표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날 당시 이만희 환경부 장관, 유인천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기후변화 체험전을 하는데 유인천 장관이 1억, 환경부 장관은 2억을 확실히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국정원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제가 11년간 기아 자동차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사회이사를 한 이유는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나서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인수하면서 제가 기아 자동차가 잘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당시 기아 자동차 임원이 와서 국정원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힘들다.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만둘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다른 또 임원이 와가지고 담당 임원이 살려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당시 이 정의선 기아 현대 자동차 부회장을 만나서 그렇게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제가 회사를 위해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것도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강문구 교수가 민정수석을 또 만났습니다. 저 때문에 만났더니 이 수사는, 저에 대한 수사는 내부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26일 날 서울시 김기춘 맑은 서울 본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와 환경부에 2억 5천 해마다 지원을 받는데 그 영화제는 지원이 어렵다. 사정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가스공사 김영주 과장과 우리 환경재단의 당시 사무총장 이미경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특수부의 발전소장, 사회공헌 팀장, 사회공헌 현 실장 5명이 밤 6시까지 취조를 했습니다. 그때 부부장이, 특수부 부부장이 당신 승진하기 싫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신라호텔 C40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현관에서 서울시에 있는 이호 환경과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환경영화제 지원금 안 주냐? 그랬더니 본부장이 국정원 조정관에게 매일 전화 받는다. 환경재단에 돈 주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도 죽겠다. 결국은 우리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유황심벌리에 있는 간부에게 최열 대표 수사 과정에 대한 국정원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기부금 전체를 팩스로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 최열 대표가 수사 받을 때 나도 수사 받는 심정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사석에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우를 하려면 최열을 묶어야 한다. 그러면서 최열 혁명 사건 때문에 나도 죽겠다. 이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위에서 자꾸 흔든다. NGO를 치라고 하는데 내키지 않는다. 청와대 민정에서 검찰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검사에게 말해 나도 괴롭다. 최 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 나도 수사받는 심정이었다. 이게 사석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12월 29일 날 서울시 나진구 부시장하고 김기춘 본부장하고 매팀에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영화제 그 비용을 주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는 어렵다. 그리고 이만희 장관하고 통화했을 때도 영화제 지원은 어렵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오세훈 시장도 다친다. 그런 게 그 당시 부시장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 나갔습니다. 파견 나갔는데 과거에 환경영화제 지원 못한 것은 국정원 때문이다. 한국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미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거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비서실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4대강 토목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개인으로는 최열, 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을 발을 묶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압수수색을 하고 재판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길어서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2월까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했었던 염형철입니다. 지금은 물리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날
않은 지금 시점이죠. 국정원에서 그래서 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2013년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유일하게 조중동의 사설에 동시에 이름이 오르고 그리고 또 공중파 3사의 주요 뉴스에 동시에 이름이 올렸던 것이 2013년 6월 27일인데요. 그리고 또 여명철 하면은 연관 검색어가 매국노 이렇게 뜬 사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태국에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있었고 그 난리 때문에 태국 정부에서는 뭔가 대증적인 발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바가 있고 그 계획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몇 가지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MB 정부는 국내에서 실패 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외로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그 호응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우 심혈을 기울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단체들은 환경단체들은 환경이라는 의제 자체가 국제적이기 때문에 태국 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설명, 그 다음에 우리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또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날 제가 그날 2박 3일 출장을 거치고 귀국하는 날 KBS 기자로부터 단 한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내용이 대단히 불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후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방송 3사와 그 다음날 아침 그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의 일제히 저와 관련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KBS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 한 곳도 취재를 했던 곳이 없습니다. KBS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태국까지 가서 수자원 공사를 헐뜯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데스크 분석 등까지 붙여서 돈 없는 NGO 등을 통해서 그 이후 며칠 동안 지속적인 보도를 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KBS 담당 팀과 상의를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담당 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데스크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조절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방송을 그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요하게 왜곡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경인운하가 전체적으로 10년이 걸렸다라는 발언이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방송에서는 공사가 10년이 걸려서 수자원공사의 공사 능력이 없다라고 제가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제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700%가 늘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을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700%나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다라고 그 오보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그 저희를 비난하는 기사를 낸 것이죠. 관련해서 결국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반론 보도와 관련한 권한을 받았고 KBS가 반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데까지 할 형편은 안 돼서 KBS와 동아일보 두 군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태국에 가서 발언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 과정 등이 법적으로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왜곡이 됐었던 것이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듣기로는 KBS 등의 국정원에서 이 부분을 취재하라는 그런 제보 또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언론 포털 사이트 등에 있어서의 댓글이 난무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명철 매국노라는 연관 검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과 지시가 아니었다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을 최근 들어 들었기 때문에 국정원의 공작은 MB 정부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까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환경운동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일상적으로 이러저러한 감시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살았고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대해서 조심시켜야 되는 그런 감시국가 속에서 감시의 대상자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국가를 이렇게 감옥국가로 만들었던 감시국가로 만들었던 MB 정부와 국정원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결코 밝은 시민의 국가로 발전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되고 언론에서도 충분히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그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이라고 환경재단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저항한 환경운동가를 사찰한 국정원을 고발한다. 지난달 한 언론사를 통해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의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구체적인 추가 자료 공개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환경부에 보낸 문서에는 직권남용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시기에만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2010년 6월까지만 사찰했다는 셀프 고백은 신뢰하기 어렵다. 2012년 3월 환경정보평가원 등 보수단체들이 발간한 4대강 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임명사전에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반대한 단체와 인사들의 명단이 담겨있다. 이 책자는 국가정보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환경정보평가원에 지급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자에 이름을 올린 주요 행위자의 경우 2010년 이후로도 지속적인 사찰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회 인사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이라는 방식의 국가적 폭력에 노출되었다. 이들에 대한 후원금 모금 차단, 일탈 사례 발굴, 체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내부 갈등 유도, 개인 비리오 언론 보도 추진 등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이를 청와대에 광범위한 고위급 인사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협박해온 국가정보원 행태가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운동가들을 어떤 수준에서 사찰했는지,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수사해야 한다. 사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지, 댓글 공작으로 징역형을 받은 원재훈 전 국정원장 외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폭염 속에서 수문이 닫혀있는 4대강 보유는 짙은 녹조가 들이렸다. 22조 원을 들여서 강바닥에 모래를 파내고 16개의 댐을 쌓은 결과는 처참하다. 4대강을 재전하기 위해 시설 조정과 농민 설득 과정도 녹록치는 않다. 4대강을 재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 과정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지만 이는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민간 사찰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격언을 다시 새겨야 할 때다. 2018년 8월 20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그 고발 주체 중에서 대한하천학회가 있는데 거기는 대한하천학회는 주로 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교수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그 관련 교수님께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오셨는데 되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4대강 사업에 반대쪽에 섰던 박창근, 박재현, 김자관 교수 같은 분들은 그 시대에 한창 염두역강에 한창 이용을 할 나이입니다. 수자원, 환경 등 학문은 공공과학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수자원, 환경학자들이 겪었던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청와대와 국정원이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해서 연구비를 차단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의 고문으로서 참여하셨던 강남 봉은사의 명진 스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주지직에서 내려오고 봉은사가 조계 중에 직할 사찰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 4대강 사업에 명진 스님이 그 고문으로 참여하고 적지 않은 그 기부금도 하찮게 4대강 수호소공단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지 이미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특히 검찰은 이 문제를 낱낱이 밝혀서 책임자가 응당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